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가를 들어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 쟁점 해소를 언급한 데 따라 상승 출발한 주가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에 2%대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무역 마찰에 따른 충격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식시장은 크게 반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마찰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연준이 연말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어쩌면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53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5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 기조에 올랐는데요. 국제유가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최근 급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치 없이 매파 기조를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인터넷 참고를 따로 이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가 이제 코너 바이 코너별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컨텐츠 이용하셔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세에 이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파월 의장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은 반전 매력이 있을 때 큰 매력을 느끼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반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시카고에서 연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기 연설에서 무역 마찰과 관련해서 상황 변화가 있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대목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1회나 2회 인하할 가능성 59%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에 2% 이상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크게 하락했었던 기술주의 나스닥 쪽이 크게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7%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2%에서 2.1%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테크 회사인데요. 머신러닝 그리고 AI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 조직을 이제 데이터 관리 서비스 분석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형 헬스케어사와 함께 5년 동안 460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계약 체결 소식에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SC웍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역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4월 동안에 50%가량 오른 알타메사 리소스입니다. 미국 동쪽 지역의 셰일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자원 개발사인데요. 4월 8일에 26% 그리고 4월 24일에 30%가량 올랐고요. 오늘도 42%가량 오르면서 21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볼루션 라이트닝입니다. 역시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고요. LED 조명 솔루션 설계, 제조, 판매사입니다. 현재 나스닥으로부터 상패 결정을 받으면서 통보를 받았지만 나스닥 청문 패널로부터 6월 6일에 예정된 패널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 전까지는 상장 폐지가 잠정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패 결정이 일단은 내려졌다는 점에서 좀 위험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4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고요. 개별적인 특징주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황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재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흐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묵은 악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호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그간 위축됐던 미국 주식시장 오늘 풀쩍 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미국 포함해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죠. 먼저 미국 종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로 기분 좋은 상승폭,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미국 주식시장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이 소식에 계속해서 웅크려들었던 그 폭이 컸던 만큼 뛰어오르는 그 폭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있었습니다. 연설을 통해 파월 의장은 미중 무역 갈등 주시를 하고 있고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금리 인하가 시사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환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계속해서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신경전만 거세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중국의 기조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계속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다소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전에 기억하시죠?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1.6%대 하락이었는데 이 우려를 싣고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이 IT주의 반등 또한 지수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재만 오늘 읽히는 시장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통화정책에 시장 포커스 맞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무려 2% 넘게 상승, 가장 어제 하락폭 깊었던 나스닥은 거의 3% 가깝게 시세 분출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는 유럽 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먼저 범유럽 지수 1% 넘게 올랐고요. 프랑스, 영국 플러스였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 총리를 만나서 미국과 영국 견고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했고요. 투자 심리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가운데 자동차주 랠리를 펼치면서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 위쪽으로 향했는데요. 특히 독일 내에서의 자동차주 일제히 반등하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지금 보시는 주요국 가운데 독일의 상승폭이 가장 뚜렷합니다. 1.51% 오르면서 178포인트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반면에 어제 움직임 나왔던 아시아 주식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엔고 영향으로 수익률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아래쪽에서 움직임 나왔고요.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갈등 고조되는 모습이 어제 해석이 되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포함해서 대만의 가권지수까지 전반적인 중화권 증시의 흐름은 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국이라고 꼽히는 국가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인도와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그간 상승폭이 뚜렷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인도 증시는 0.46% 내렸고요. 필리핀은 5거래의 상승을 뒤로하고 1.73% 정도 내렸습니다. 태국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최고점 부근에 어제 마감이 됐네요. 1.08% 올랐고요. 내수 섹터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떤 시장으로 가볼까요? 호주 쪽의 이야기가 나와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2년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거의 3년여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글로벌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 기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일단 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3주의 최저치 부근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97달러 선 초반대까지 약세 국면이 펼쳐졌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확인해보셨던 금리 인하 시사됐다는 점이 첫 번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를 꼽는다면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시사했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료에 근거해서 플러스를 오늘 새벽 기록을 했는데요. 0.4% 올랐고요. 브렌트 역시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확인하겠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플러스로 오늘 새벽까지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보합이지만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온스당 1,300달러 선 위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 저와 함께 쭉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월가가 주목한 종목들 무엇일까요? 어떠한 투자 의견 왜 제시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명민준 앵커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시죠.